아이지아 스튜어트랑 르브론 제임스가 부딪혀서 문제가 있었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징계가 너무 가볍고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뭔가 불리하게 판단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를 보자면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맞았어요. 맞은 건 맞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맞아서 하이라이트가 됐고 이슈가 됐나요? 아니면은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맞았다고 피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운동장 몇 바퀴를 코트 몇 바퀴를 돌고 사람들 몇 명을 제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것도 달려들고 제지되고 차문제 뛰다가 달려들고 제지되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슈가 됐었나요? 어느 게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였나요? 때린 사람 아니면 맞고 나서 그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또 달려드는 사람. 그 판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그 아이자 스튜어트가 더 큰 징계를 받은 게 맞다고 봅니다. 뭐 르브론 제임스가 뭐 구단을 쥐락펴락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르브론 제임스의 영향력이나 더 르브론 제임스에게 뭔가 조금 더 편을 들여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아이자 스튜어트는 2년 차 뭐 아직 새내기 선수인 거고 르브론 제임스는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앞둔 레전드니까 그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사람이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은 조금씩 기우는 거는 어쩔 수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슈퍼스타들이 어느 정도는 어, 50-50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판단에서 슈퍼스타 쪽으로 좀 유리하게 판정이 기울이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자 스튜어트라는 선수를 잠깐 봐볼게요. 우선 뭐 고등학교 때 복싱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는지 뭔가 항상 싸우려고 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코트에서. 이전에 뭐 블레이크 그리핀이나 다른 선수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많이 뭐 밀치고 끝나게 아니라 뭔가 더 해보고 싶다는 듯이 항상 계속 응시하고 있든가 아니면 그 위로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뭔가 한번 덤비라는 듯한 그런 걸 보여주는데 약간 그런 거죠. 뭐 인포서 같은 걸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었나 보죠.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긴 해요. 팀에서 스타 선수들이 있다면은 그런 약간 갱스터 같은 큰형님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스타들이 좀 편하죠. 아무래도 약간 좀 보호를 받는 느낌을 받고 좋습니다. 날 두려워라 이런 임팩트를 분명하게 두각시키고 싶은 거겠죠. 뭐 그런 사람이 맞았다고 하면은 언젠가 누구한테는 맞을 사람이었어요. 르브론 제임스가 아니더라도 더 심하게 맞을 수도 있었겠죠. 아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도 이제 팀을 보면은 조던이나 뭐 다른 스타들이랑 다르게 르브론 제임스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몸빵 대주고 인포서로 나오는 선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빅3를 했거나 아니면 스타들을 같이 한 팀에 모을 때도 보세요. 이게 스페셜리스트들을 자기 팀으로 만들지 이런 뭐 인포서나 브루저라고 하죠. 상대방을 이렇게 다치게 하는 그런 선수를 의도적으로 영입하거나 하면 필요해 보이는 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본인이 직접 부딪히고 뭐 누구한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뭐 상대방 이런 선수가 있고 아이지아 스튜어트가 뭐 르브론한테만 이렇게 대들거나 뭐 몸으로 이렇게 밀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수랑도 많이 부딪혔으니까 그런 선수들 앞에서는 르브론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은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거죠. 팀의 리더로서. 그리고 보면은 그 자세를 보면은 뭐 다들 얘기하는 게 그 자유투 경합하는 그 상황에서 그 라인이 그렇게 치열하게 자유투 경합을 해야 되는 라인이 아니었고 골대 밑에가 아니라 위에 두 칸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고 있었어요. 그 밀린 상황에서 르브론이 그냥 밀고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또 욕먹었을 거란 말이죠. 아유 저 새끼 저거 쟤 맨날 저래 완전히 그냥 등치만 크고 겁쟁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미는 거 보면은 르브론은 서 있고 스튜어트가 이렇게 들이대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밑에서 이렇게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거는 스튜어트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미는 거에서 맞았어요. 물론 한 번 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언젠가는 이렇게 뭐 당하진 않아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겠죠. 뭐 르브론도 사람이니까 그 플레이 하다 보면은 뭐 18년, 19년 뛰면서 악질 파울 몇 번 있었죠. 흥분해서 밀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누구 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뭐 리빙스턴 같은 선수가 뭐 속공할 때 이렇게 좀 밀치고 그런 건 있었는데 거의 뭐 보고선 달려들어서 이렇게 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무슨
그 힘에 그 덩치를 이렇게 공중에 뜬 사람 미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을 다 보면은 뭐 19년 동안 그런 거 한두 번 안 한 선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마추어 농구 그냥 동네 농구에서도 열받으면 이렇게 부딪히고 밀고 그런 거 당연히 있고 긁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아 그리고 보면은 이제 때렸을 때도 그걸 보면은 이게 보고 이렇게 날린 게 아니라 저리 가라고 이렇게 놀룩으로 손을 이렇게 움직였죠. 손을 움직였는데 뭐 어디로 이렇게 의도한 가격이 아니었어요. 팔꿈치로 가격하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각도가 저리 가라고 이렇게 밀면서 얼굴이 들이대고 있었어요. 스튜어트는 들이대고 있었고 얼굴을 팔꿈치로 맞고 내려가면서 거기서도 계속 들이밀고 있어가지고 들이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따닥 그러면서 살이 이렇게 찢어졌고 그거를 뭐 무슨 바퀴에 나오는 캐릭터도 아니고 르브론이 그 의도해가지고 거기 살을 찢어지게 하고 피가 묵드신 건도 아니고 무슨 30초 후에 나게 계산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때리고 나서 내려갔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르브론이 무슨 가서 들이대고 이런 게 아니었고 괜찮냐는 듯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게 바이 새끼야 이런 게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상대 팀이 디트로이트예요. 꼴찌 팀이랑 이렇게 하면서 물론 레이커스도 지금 개판이긴 하지만 꼴찌 팀이랑 이렇게 하면서 굳이 뭐 그쪽 스타 선수도 아니잖아요. 아이자 스튜어트가 중심 선수가 아니잖아요. 뭐 커닝햄이나 다른 젊은 선수들 많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 반대로 르브론 제임스가 당한 거를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심하게 당한 거 많거든요. 피가 철철 나지는 않더라도 눈 찔려가지고 완전 빨개졌던 그것도 결승에서 자주 르브론 제임스 밀고 때리는 드레이먼 그린한테 눈 찔렸을 때 그거 가지고 르브론 제임스가 달려 들어가지고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말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쵸. 뭐 고자킥 같은 거 드레이먼 그린 날리고 그래도 뭐 그냥 뭐 말만 했지 뭐 그거 가지고 뭐 달려들고 사람들이 말리고 막 죽이겠다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급이 다른 거죠. 아이자 스튜어트랑 르브론 제임스랑.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가 피가 그렇게 철철 나면 또 흥분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도 그 정도까지 폭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르브론 제임스 지금까지 보면은 전 참 르브론 제임스 좋아하지 않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플레이하는 거를 되게 즐겨보지 않는 편인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마른 쓰레기 팀에 가서도 뭐 GM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팀을 챔피언십으로 이끌잖아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 하드웨어를 보면은 뭐 커리나 뭐 약간 비리비리한 190, 185짜리 선수들 직접 만나봐도 힘 장난 아니고 덩치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 선수들이 팔이 길고 얼굴이 작아서 그래 보이지 몸 장난 아닙니다. 힘도 장난 아니고 르브론 제임스 그 덩치에 그 힘에 뭐 센터도 맞고 뭐 가드도 잡는 센터도 막는 힘, 가드도 잡는 스피드에 얼마든지 몸빵 농구 할 수 있고 경계선 넘나드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뭐 하이라이트로 본 적 있나요? 르브론 제임스가 뭐 트래블링 워킹 같은 거 많이 하고 그 자질구레한 파울 같은 거 많이 하고 좀 그런 건 있지만 일부러 몸으로 이렇게 누굴 밀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보지 않아요. 지능적으로 농구를 하지.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 같은 센터들이 포스트업 하면은 정말 가소롭다는 듯이 가만히 있어서 웃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앤서니 타운스 막 진짜 젖먹은 팀 다 짜내면서 미는데 안 밀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웬만한 가드를 밑창 마크 뭐 우리나라에서 할 수도 뭐 김승현 정말 빠르잖아요. 르브론 제임스 앞에서 드리블 못합니다. 쥐가 나서 쓰러질 정도예요. 르브론 제임스가 막으니까 그 정도로 무섭고 뭐 체이스 다운 블록 같은 거 웬만한 빠른 포워드들 덩크할 때 뒤에서 르브론이 체이스 다운 블록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체이스 다운 블록 하거나 이렇게 센터들이랑 몸으로 경합하고 그럴 때 르브론이 무슨 밀거나 뭐 밟거나 깨물거나 체이스 다운 블록 하는데 몸으로 이렇게 덮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뭐 어떻게 뭐 콘택이 있을 수 있었어도 뭐 악질 파울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딱 보면은 지금까지 자라온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힘과 사이즈를 알고 자란 선수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누구보다도 빠르고 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시비를 붙거나 뭔가 힘으로 누구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불리한,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쥐대 사자로 보이니까 자기가 한 대 맞아도 누구를 한 대 때려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평생을 조심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런
뭔가 흥분한 상황이 되면은 본인도 기억할 거예요. 힘 조절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아니면 워낙에 싸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헛스윙 하다가 자기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지는 싸움이에요. 싸움이 나면은. 그리고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뭐 제임스 존스나 뭐 이종 격투기나 뭐 복싱 이런 거 한 선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농구 선수들 싸우는 거 보잖아요. 주먹 제대로 주고 뭐 정권 찌르기 이런 거 하는 거 거의 안 봐요. 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왜냐하면 농구 자체가, 농구를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손의 섬세한 그 터치가 되게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막 손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이 없습니다. 힘은 좋고 뭐 크기는 있긴 하겠지만요. 인포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전에 선수들을 보면은 뭐 인포서가 있어서 터프해 보이거나 인포서가 있어서 악질 파울 안 해도 되는 선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패트릭 유잉이나 데이비드 로빈슨 같은 경우는 되게 젠틀하고 싸움 같은 거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로빈슨은 딱 봐도 알잖아요. 완전 순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패트릭 유잉 같은 경우는 정말 닉스 당시 포워드진들이 다 거의 깡패였잖아요. 생긴 것도 살벌하게 생겼고, 물론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농구 경기에서 있어서는 유잉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시카고랑 뭐 플레이오프 같은 거 보면 완전 진짜 닉스를 거쳐가면 시카고는 그 다음 결승은 껌이었다고 늘 말했었잖아요. 90년대.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자 스튜어트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도 뭐 찰스 오클리가 같은 팀에 있었을 때, 찰스 오클리가 뉴욕 닉스 가가지고는 유윙의 이제 인포서 보디가드가 돼준 거잖아요. 찰스 오클리가 있을 때 조던이 제일 좋아했어요. 오클리가 떠날 때 제일 슬퍼했고, 그때 피펜이 왔을 때 되게 실망했고, 피펜은 오클리처럼 키우고 싶어 했겠죠. 그런 면에서 르브론은 그런 인포서가 없이 스스로 자기 뭐 앞가림 잘했다, 뭐 그 쉴드가 필요 없었다, 그런 선수라는 거에서 점수를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르브론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 많죠. 뭐 안 좋은 것도 많고, 뭐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되게 삐진 것 같고,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앞뒤 안 바뀌었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절대 안 떠난다고 해도 떠난다가, 뭐 이거 한다고 해도 안 한다가, 뭐 중국 대변하는 척하고 뭐 그러다가 막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우선 좋은 점을 좀 봐볼게요. 너무 욕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도 르브론 욕 많이 해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의리는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문 고등학교 갈 수 있었는데 세인트 빈센트 세리 메리라는 그냥 무슨 백인 기독교 캐톨릭 학교, 어쨌든 되게 보수적이고 거의 백인 아이들만 가는 학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르브론 제임스의 조건을 받아줬거든요. 자기가 중학교에 뛰는 팀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건, 거기 의리가 좋은 건 좋은 거죠. 나쁜 건 안 좋게 보면은 그 학교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나 그 학교에 가기로 했던 다른 선수들은 완전 뭐 무산돼 버린 거잖아요. 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늘 양면이에요. 스파이더맨 만화책 좋아하거나 코믹 좋아한다면 알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누굴 구하거나 뭐 자기가 그 영웅적인 일을 하는데, 그걸 할 때마다 뭔가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 피해자들이 나중에 악당이 되고, 뭐 선수들, 플레이어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르브론 제임스가 선수들을 대변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고, 선수들이 지금 NBA 선수들이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오르고, 비즈니스 같은 거, 사업 같은 거에도 잘 뛰어들게 하고, 그리고 셀러리, 연봉 같은 협상도 잘 되게 하는 게 이제 클러치 스포츠라고 자기 친구랑 세운 매니지먼트에서 정말 선수들이 갑질당하지 않게, 이제 오히려 선수들이 갑질하는 상황이 되버렸죠. 그래서 그게 또 부작용이에요. 선수들이 너무 팀들한테 물건 취급당하고 막 되게 마음대로 트레이드 당해버리고 그러니까, 배신 당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선수 전용 파워 팀인데, 파워 에이전시인데, 거기서 이제 너무 좀 선수들이 갑질을 많이 하는 게 보이는 거죠. 특히 최근에 뭐 벤 시먼스 같은 경우도 클러치 스포츠의 클라이언트인데 아주 보기 안 좋은 상황이고, 거기서는 또 끊임없이 그 초반에 그 토대가 선수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거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벤 시먼스 같은 선수를 대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하죠.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 노인 정찰인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리잖아요. 멜로나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도 이제 반지 못 따고 은퇴할 수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려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멜로 굳이 데려올 필요 없었잖아요. 웨스트브룩도 뭐 자신이랑 겹치는 거 알고 그럴 텐데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했겠죠. 예, 물론 뭐 다른 얘기가 있죠. 뭐 이 선수 잡으려는데 못 잡아가지고 꽝 대신 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소심하고 앞뒤가 안 맞고 말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이에요. 예전에 조던 보면은 정말
라스트 댄스만 봐도 정말 완전 꽉 막혀있잖아. 어딜 가도 카메라고 진짜 뭐 숨도 못 쉬고 그러고 호텔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게 그럴 정도인데 르브론 제임스는 숨만 쉬어도 SNS에서 한 단어가 오를 정도로 이 압박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완전 다른 세상이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조던이 전성기 때 받는 그런 관심을 다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했겠죠. 큰 사고 뭐 난 게 있었나요? 없었죠, 거의. 뭐 말 잘못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정말 동작 하나하나가 다 이슈가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뭐 피펜 요즘에 좀 노망한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헛소리하고 그러는데 그 선수는 뭐 2인자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있는데도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르브론이